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몇 년간 시장을 키워놓았는데 계약을 해지당하면 그동안 만든 거래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대리점 계약이라고 적혀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리점이라는 간판을 걸어도 법적으로는 대리상일 수도, 판매점, 즉 특약점일 수도, 위탁매매업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법률 관계는 대리상이나 특약점, 위탁매매업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자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이 말하는 대리상이란 무엇일까요? 상법 제87조는 대리상을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본인, 즉 공급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판매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팔리지 않은 재고의 위험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남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대리상에게는 상법이 여러 의무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대리나 중개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집니다. 반면 판매점, 즉 특약점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판매점은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매입하여 되팔아 그 차익을 취하는 독립된 상인입니다. 대리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계산으로 사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권이 판매점에게 넘어옵니다. 둘째, 수수료가 아니라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익, 즉 마진이 수익입니다. 셋째, 팔리지 않으면 그 손실은 판매점의 몫이어서 재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재판매 가격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리상은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재고 위험을 본인이 지지만 판매점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매입해 마진을 남기고 재고 위험을 스스로 집니다. 여기에 위탁매매인을 더하면 유통중간상의 유형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상법 제101조는 위탁매매인을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명의는 자기 것이지만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상, 판매점과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명칭과 실질 가운데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언제나 실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래방기기 총판 사건입니다. 노래방기기 제조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을 맺은 업체가 본체를 매입한 뒤 스스로 주변기기 여러 종을 부착하고 판매 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업체는 대리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생활용품 공급사와 메가대리점 계약을 맺은 사건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기준가격에서 할인율을 적용받아 제품을 매입한 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처의 판매가를 정해 판매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했으므로 대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나아가 그 업체가 공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사정만도 판매점이 대리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판매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법 제92조의 2는 대리상에게 보상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얻거나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이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액은 계약 종료 전 5년간 평균 연보수액을 넘지 못하고 이 권리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짧은 기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문헌상 대리상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계산으로 사서 되파는 판매점에게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앞서 본 메가대리점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리상이 아닌 판매점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상 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점 판매권을 가지면서 공급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지는 등 사실상 공급자의 판매 조직에 편입되어 대리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을 것.
둘째, 자신이 늘린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했을 것. 셋째, 투입한 자본과 영업 현황 등에 비추어 대리상과 같은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유추 적용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매점의 보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판매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은 열렸지만 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재판매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위 세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비로소 보상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공급자 입장에서 판매점 구조를 원한다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매입하고 재고 위험을 부담하며 재판매 가격을 스스로 정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하고 실제 운영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대리점이나 판매점 사업자 입장이라면 수수료를 받는지 마진을 남기는지 재고 위험을 누가 지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상을 기대한다면 판매 조직 편입, 고객 정보 제공 의무, 투입 자본과 시장 개척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리점이라는 익숙한 이름 뒤에는 서로 다른 법적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수수료냐 마진이냐, 재고 위험을 누가 지느냐, 그리고 계약이 끝났을 때 그동안 쌓은 고객이라는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계약의 실질로 결정됩니다. 유통계약을 맺거나 해지에 직면하셨다면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살펴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